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죠. 월드컵,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 그리고 한은 금통위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첫 거래일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그 기운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출발은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일단은 하락폭을 좀 키워가면서 각각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잠금 해제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맵 보면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파란 물결이 좀 가득한 하루입니다. 시가총액 대형주, 상위주 모두 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LG 이노텍이 0.49% 소폭 상승불 켜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또 포스코케미칼, 한화솔루션 등등 오르고 있고 금융 쪽이 그래도 빨간불 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게 바로 위원님 뒤쪽에 있는 이 엔터 쪽이에요. 엔터 쪽도 강하고 게임주도 강한데요. 크래프톤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쪽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장 특징주는 하이브 체크해 볼 텐데요. 하이브 이제 게임업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지스타에서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좀 방탄소년단 쪽에 BTS에게 의존도가 컸었는데 이제는 이 의존도를 조금은 내려놓고 게임 쪽에 한번 사활을 걸겠다라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게임은 지금 게임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어서 좀 나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주들의 주가 동향을 보시면 게임 산업에 진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좋지 않은 양상이었죠. 그다음에 하이브가 진출한다면 100%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정말 예전에 BTS가 이제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과연 BTS가 없으면 하이브는 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그러면 게임에 진출하면 BTS 빠진 부분을 메꿀 수 있는가? 그것도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죠. 네. 오히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에 묻혀 있긴 합니다만 올해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BTS에 뒤지지 않는 세븐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런칭한 두 여성 아이돌 그룹, 뉴진스라든지 그다음에 르세라핌 같은 쪽이 그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진출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 이후로 정말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주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있던 것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지금은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을 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반등의 이유가 게임 산업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일 것이다. 잘 될지도 모르고 어떤 게임류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너무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엔터주다 보니까 본 사업인 아티스트 사업 쪽에서 그래도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BTS에게 묻혔을 수도 있지만 르세라핌이나 뉴진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반등이 나오니까 상승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개장 특징주는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은 우선 대규모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9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주가 급락 불가피하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출발도 3%가량 빠지면서 시작했다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다시 2% 가까이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변동성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사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종목은 지금보다 훨씬 주가가 낮았을 때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 유증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량이 많아지는데 장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수가 거의 연일 이어지면서 오늘도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물량엔 장사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지금 이 유상증자의 이유가 뭐냐? 결국 일진머티리얼즈 인수하면서 돈이 없고 그룹사의 전반적인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계열사 지원도 앞으로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2차 전지 전반으로 확대해 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투자가 많아지는 기업에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돈을 조달할까? 네. 만약에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도 부담될 수 있는 거고 외부에 조달이 안 되면 결국 유상증자를 또 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좋은 회사이지만 유상증자 2번 이후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다른 회사에도 나타날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셀 기업이라든지 주요 소재 기업들 앞으로도 투자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자금을 과연 계속 메꿔 나갈 수 있을지 유상증자나 외부 조달 없이 메꿔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물량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었는데 우선은 좀 투자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유상증자 결정 속에서 주가의 당분간의 좀 약세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좀 거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앞서 저희 머니맵에서도 체크해봤던 크래프톤입니다. 신작이 구세주가 될까인데 주말을 끝으로 이 지스타가 끝이 났죠. 네. 여기서 크래프톤의 신작이 굉장히 또 흥행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래프톤 신작 기대감 속에 4거래일 내내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과연 이 주가 회복의 최대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은 10월 13일에 좀 저점을 기록하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대 과제 뭘까요? 네, 일단 이 회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원게임으로 모든 걸 다 해내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틀 오브 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 자체, 이 배그 게임 자체가 좋은 게임이고 매출도 많이 내고 있는 게임인 건 맞는데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게임의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준비된 그림 확인해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전체 매출에서 배그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뭐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배그의 매출 비중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 쪽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PC 쪽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런 변동 요인 자체, 이게 이 회사의 매출의 전부인데 결국 이게 떨어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데 비용은 올라가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거의 뭐 폭포수처럼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반등, 시장의 전반적인 쇼스퀴즈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 종목도 그렇고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낸시도 마찬가지 결국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이 두 회사, 큰 회사들이 현금도 좀 있고 그나마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버틸 만한 회사들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지금 쇼스퀴즈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이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게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기업에게는 가장 큰 주가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동안 배틀그라운드로 탄탄하게 좀 이어오는 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신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지스타에서 이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걸 한번 해본다고 그 부스에 정말 줄이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줄이 길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하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괜찮다, 재밌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줄이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두 가지 신작 2022년에 나온다고 했던 두 가지 신작 중에서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임이 뭐 공포 호러인데 실제로 이제 게임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로 약간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색다른 재미를 네. 느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줄지 모르겠지만 배틀그라운드로 쏠렸던 매출을 분산해 줄 수 있기만 해도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도 돈이 좀 있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 뭐 신규 IP를
더 넓혀나가는 어떤 M&A 같은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게 되면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성적에 따라서 춤추는 그런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배틀그라운드의 마진율이요 60%가 넘었습니다. 매출의 60%가 이익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30% 수준까지 떨어진 반토막 난 상황인데 결국 이러한 게임들이 붙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마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 게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 준다면 아마도 그것은 좀 더 이 회사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반응도 좋다고 하고요. 그동안 배틀그라운드로 끌어오다가 이제는 뭔가 하나가 더 필요했는데 그 하나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처럼 오를 때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또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지금 시점은 아니죠. 어차피 게임 그 공개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신작 게임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오르다가 신작 게임 발표하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때를 디데이로 잡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12월 2일 날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스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런칭한 게임을 보니까 그때만큼 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으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양쪽의 PER이나 PBR 측면에서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지금 게임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전에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 신작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인건비만 늘었는데 뭐가 또 늘겠습니까? 마케팅비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단 말이죠. 매출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케팅비를 올리는데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4분기 실적은 망가지는 게 거의 뭐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12월 1일 날 게임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만큼의 시장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2월 2일을 반드시 디데이로 잡지는 마시고 게임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의 반등은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오늘 뭐 목표가를 제가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별 의미 없다. 12월 2일 게임의 그 결과물과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비중을 정말 줄일지 아니면 여기서는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지를 결정하시는 게 이 종목에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2월 2일에 게임이 나오고 나서 이 기대감이 정말 어떤 결과를 줄지 시장 반응은 또 어떨지 좀 체크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크래프톤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바로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나도 전력기기. 그동안 네옴시티, 뭐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11월 들어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자세하게 첫 번째 포인트 먼저 짚어볼 텐데요.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거든요. 네, 이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쪽 종목군들은 저는 앞으로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에서 봤을 때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뭘까? 결국은 뭔가 수익성 좋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반등은 말씀해 주셨던 뭐 수소 모멘텀도 좀 녹아 있을 거고 뭐 네옴시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펀더멘탈 외적인 기대감도 녹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3분기 실적 핵심 포인트는 매출에 대비해서 이익이 대폭 좋아졌다라는 것은 환율 효과가 됐든 아니면 수출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되었든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만한 그런 여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실적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익적인 측면에선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 수소 모멘텀, 네옴시티 그런 건 뭐 나중 문제고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지금 당장 개선되고 있는 이런 이익의 추이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모멘텀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앞서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뭔가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게 한 종목이 외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말씀드릴 때도 페어링돼서 글로벌리하게 같이 가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글로벌 종목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왜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가? 미국에 팔고 배에 파니까
전력기기 중에서 가장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LX 일렉트릭도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으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역시 지금 전부 에너지 독립에 대한 생각,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생각들을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선 쪽, 전력 기기 쪽,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 향후 시장에서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데 해외 전체적으로 봐도 뭐 ABB나 몇 개 기업을 제외하면 전선 만들고 전력기기 인프라 만드는 기업들이 정말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에 최근 현대일렉트릭과 그다음에 LX 일렉트릭, 오늘 언급드리고 있는 효성중공업처럼 변압기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이 최근에 각광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소위 국영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봐야 된다. 그냥 국영제가 아니고 국영제 중에서도 소위 전력 인프라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기후협약 회의에서도 결국 결론을 낸 게 조건까지는 확정짓지 못했습니다만 선진국이 지금 피해보는 개발도상국에게 돈으로 메꿔주는 것을 일단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선진국은 무조건 전력기기의 효율화, 전력 인프라의 개선 이런 것들 없이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매출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선도 종목군들이 왜 움직이고 있는지, 효성중공업이 단순히 3분기 실적 하나 보고 가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전고점 부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해외 수주라던가 글로벌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 실적까지 좋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의 밸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선 지금 PER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PER 밴드를 보면 안 되고 PB 밴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3분기에 매출이 안 늘었는데 이익이 대폭 개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PER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지금 PER만 보면 이게 뭐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저 지금 PER이 12개월 포워딩을 했지만 잘못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PB 측면에서 보면 0.7배를 기점으로 스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물론 2020년도에 뭐 시장 안 좋을 때 극단적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저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력 인프라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나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에게도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0.7배 그것도 올라가고 있는 0.7배를 타겟팅하면 한 0.8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증권사별로 보면 더 낮은, 더 네. 높은 여러 가지 목표가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은 그 정도 영역까지는 가고 만약에 수출이 더 확대되고 매출이 더 올라가는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단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PB 1배. 뭐 거의 10만 원 수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이 다음 문제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통 스윙 역할을 해왔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PBR 0.7배에서 0.8배 정도의 수준을 저는 합리적인 목표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4% 가까이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76,300원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목표 주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85,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잠금 해제 통해서 크래프톤과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